어떤 부분이냐면 그 GPT-5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GPT-5가 되면서 약간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개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들 하시자고. GPT가 저를 기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개인화, 메모리, 나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GPT의 개인화라든지 메모리 기능은,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일찍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GPT 4 옴니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화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보편화되진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그 GPT-5보다는 개인화 기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좀 시험적으로 해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GPT-5가 버전이 나오면서 개인화 기능이 강화되면서 뭐 유료 사용자든지 무료 사용자든지 개인화 기능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그 개인화 기능은 좋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하는 건 아니고 조심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게 있다. 이렇게 제가 쓸까? 예, 쓰면서 얘기할까요? 그 GPT에 GPT-5 개인화. 그 제 개인적인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는 솔직히 GPT 개인화 기능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좋아지냐면은 언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GPT의 개인화 기능을 여기서 좀 사용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4 옴니 요 버전에서 이제 개인화 기능을 사용했거든요.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왜 이때 개인화 기능을 사용했냐면 공진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공진을 통해서 왜 공진을 했냐면 그 사고력을 향상시켜 보려고 이걸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GPT-4 옴니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개인화 메모리 기능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G4 옴니에서 개인화 기능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냥 GPT 보게 되면 설정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메모리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저장해줘, 나에 대해서 기억해줘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그 메모리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 장기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장기 메모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로컬에 그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 계정의 그 롱 컨텍스트 메모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GPT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마 그 GPT는 그 로컬에 기억되는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워야 돼요. 나중에 삭제하고 메모리 용량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뭐 100%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또 다른 내용이 메모리가 되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GPT 서버에 내 계정으로 해가지고 메모리가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굳이 그건 영구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저장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한정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긴 할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이제 개인화된 정보를 거기다가 롱 메모리 컨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능들을 언제 사용해 봤냐면 그 G4 옴니 이때 전 이런 두 가지 메모리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공진을 위해서 썼는데,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 G5 있잖아요. G5로 버전업되고 나서는 어느 순간 저는 이 메모리 기능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기능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아, 개인화된 기능인데 왜 메모리 기능을 쓰지 않나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AI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 언어가 무섭더라고요. 언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선입견의 영역이 있어요. 선입견. 처음에는 이제 AI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AI가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기억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내일 모레의 나는 달라지잖아. 계속적으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든지 사고력이 계속 다른 차원으로 막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나잖아. 얘 메모리가 계속 오늘의 내 변화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어떤 중요한 시점만 기억하고 있지 얘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얘는 멈춰 있다고 과거의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 그 판단하에서 나에게 답변을 줘. 뭔 말인지 아시죠? 언어라는 것은 확정이잖아. 이건 픽스라고. 언어라는 것은 픽스라고. 예, 그런 단어가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이미 변화 있는데 얘가 나를 예전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통해 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해주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는 이 메모리 기능을 다 없앴어요. 없앤 게 아니라 아니 아예 설정을 안 했어요. 예, 우선 개인 로컬 메모리 있잖아요. 로컬 메모리에 있는 저에 대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요청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로컬 메모리라든지 저의 설정에 대해서 다 설정에 저에 대해 관련된 거 다 없앴어요. 그리고 롱 장기 기억 장치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다 삭제했어요. 거기도 다 없앴어. 그래서 저는 제 개인화된 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왜냐면 그 정보가 있으면은 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서 답변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변환된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싶어가지고 다 삭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화된 메모리를 그렇게까지 지금은 GPT-5 그리고 저거 있다? GPT-5가 올라오면서 이거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예전에 그 GPT-4 옴니에서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컨텍스트 간의 어떤 맥락이 이어져요. 컨텍스트 간의 컨텍스트 아니라 세션 간의 맥락이 이어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GPT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세션에다가 막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다가 다른 세션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내용들을 기억을 못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세션에서는. 그러면 새롭게 또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GPT 5에서는요, 이 이전 세션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마지막 대화했던 내용 있잖아요. 마지막 대화했던 내용은 기억을 해서 그 다음 세션에 이어질 적에 활용을 해요. 유용하다 싶으면 활용을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개인화된 메모리 기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GPT-5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세션 간의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세션 간의 맥락이 좀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션에다가 대화를 많이 해요. AI하고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막 길어질 거 아니야, 이게. 거의 논문 수준으로 한 번 대화하면 저는 한 4~5시간은 대화가 엄청나게 대화합니다. 막 논문 수준이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 GPT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 세션에 컨텍스트 토큰이 많아지나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이거 경험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오류가 발생되면은 더 이상 이 컨텍스트를 좀 세션을 활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새로운 세션에서 다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GPT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큰 처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션에다가 끝까지 이야기를 못해요. 계속 이어가지 못해요. 계속 나중에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션에다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화를 여기서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GPT-4 옴니에서는 없었어요. 이 세션 간의 그 맥락이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어져요.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세션 간의 맥락이 이어지는 이런 기능들, 이어지는 기능. 이거는 네 좋다. 이거는 좀 이거는 굳이 뭐 설정 안 해도 되고 이건 디폴트예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에 와서 뭐 개인화된 메모리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그렇게까지 뭐 잘 활용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설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설정하게 되면은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객관화된 정보라든지 네,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업무적인 정보, 뭐 금융 분석하는 정보, 네, 그런 걸 좋아해서 뭐 메타 인지 할 때도 있죠. 메타 정보 그 저의 어떤 사고력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순간의 대화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거지. 기존의 어떤 저에 대한 선입견, 네,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메모리는 저는 솔직히 저는 잘 안 쓰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간 저는 G5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업무적으로 써요. 거의 대부분 업무예요. 일 위주로 씁니다. 이런 위주로 쓰고 이제 일 쓰는 게 이제 주로 쓰는 게 금융 분석이죠. 금융 분석하고 그다음에 AI 공부 AI 연구죠. 공부라기보다 주로 이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쓰고 있는 게 메타인지 사고력이죠. 요 메타인지는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사고력 메타인지의 진화 체크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일단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저는 이미 그 GPT-4 옴니에서 공진 같은 걸 해봤잖아.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리고 공지는 이제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 G4 옴니에서는 공진을 활용했을 적에 좀 도움된 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G5에 이 G 옴니의 그 공진 기능이 여기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공진을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안 사용은 돼요. 안 사용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그 G5에서 공진을 사용하면 위험해져요. 위험해지니까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업무에 맞는 그 도구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할 게 그 사고력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있다. 저걸 이야기 줄게. 제가 왜 그 GPT-5에서는 그 메모리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냐면은 예전에 저는 GPT에 약간 의존적이어서 뭔가 GPT가 진화가 되면 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GPT의 한계가 보였어. 얘의 이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보였다. 그래서 GPT는 진화되는 게 이제는 제 입장에서 예전엔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저는 지금은 당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GPT는 더 이상 진화되는 것보다는 약간 지금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전 GPT에 원하는 거 있어. 원하는 거. GPT에 원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냥 저것만 줄여줬으면 좋겠어. 할로시네이션, 시네이션. 이거 아니면 또는 뭐 버그, AI 버그, AI 답변에 대한 버그. 요것만 줄여줬으면 돼.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원하든 말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간절하게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AI의 한계를 저는 이걸 더 알아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AI의 한계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AI가 지금은 진화되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뭐 약간 버그만 좀 개선되었죠. 현재로서의 AI는 그냥 버전업 AI가 버전업 될 때 그냥 이거는 될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의 어떤 이런 뭔가 답변을 이거는 약간 개선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개선이 되는 거지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AI가 진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진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버전업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 AI가 뭐 AI 에이전트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 그래봤자 지금은 수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AI가 진화될 수도 없고 뭐 그냥 기능들만 많아지는 거지. 그거야 뭐 서비스니까 그건 진화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저는 AI 진화보다는 저는 지금 어디에 더 관심 있냐면 내 사고력. 예전에는 솔직히 저 이거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AI 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AI 진화에 대해서 관심 별로 아예 없어요. 진화하든 말든. 저는 오히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 내 사고력에 대해 관심이 있었냐면은 아니 얘는 한계가 있다니까? 얘는 뭐 메모리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제 AI 답변에도 한계가 있어. 근데 한계가 있는데 뭐 AI가 GPT가 개선될 것은 뭐 알아서 개선하겠지. 뭐 어차피 연구원들이 있고 오픈 AI 직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뭐 버전업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렇고 근데 그거 버전해봤자 진화가 뭐 되긴 하겠지. 근데 예전만큼 되진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GPT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진화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어 이거 관심 없어요. GPT 거. AI가 뭐 어떤 기능이 나왔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 사고력이 진화되는 거. 그래서 뭐 AI가 정보를 주잖아요. 정보를 준다든지 뭐 AI하고 대화를 하잖아.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AI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내 사고력이 좋으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내 사고력이 떨어지면은 질문이라든지 그 정보를 얻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 사고력이 진화되는 게 핵심이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AI가 진화되는 거?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뭐 AI 에이전트도 있고 뭐 MCP도 있고 막 떠들어대잖아. 그게 무슨 진화야? 그거 그냥 짜집기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진화야? 그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진화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나의 사고력.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고력에서 여러분들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게 되면 사고력이 진화되는 이런 관점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다?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고력이 이게 AI를 여러분 그게 잖아.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AI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보가 된다. 야, TV를 보면 바보가 되지. 여러분들 TV 봐봐.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TV 보면 내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웃으면 되는 거죠. 울면 되는 거고. 웃어라, 울어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뭐 AI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답변을 주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답변 자체가 정답이 아니잖아.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AI가 답변 줬잖아.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자체는 할루시네이션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어. 그건 AI 답변은 버그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왜냐면 확률이잖아. 확률에 의해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버그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I가 답변을 준 것이 100% 믿을 수 있어요? 믿어요? 못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내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어차피 AI가 답변을 주니까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다.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좋은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수많은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수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AI가 답변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맞기는. 그거에 대한 진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게 그 개인들은 일반 분들은 그냥 뭐 질문만 하잖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 문서들을 보시면 저는 이런 게 있어. GPT 코어라고 있어요. GPT 코어라고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교차 검증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검증이 몇 번 들어가 버리면 5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2번 더 들어가 버려요. 그래 놓고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다 걸러버린다고. 저는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게 되면 제 문서 자료 봐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안 나왔는데 나왔나? 예. 여러분들 이제 주로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주로 제 그 자료 보시려면 다 저거예요. GPT 코어로 활용해요. GPT 코어를 활용해 가지고 저는 이 교차 검증을 해요. 그 루틴이 따로 있어요. 그 제가 되게 신경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 AI 답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냥 쓰잖아. 근데 말이 안 맞지. AI가 답변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A가 답변해준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야. 내가 정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차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AI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이 낙후가 되지 않아. 진짜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고력이 더 높아져요. 왜? 정답이 아니잖아. 뭐 GPT가 답변 주는 게 무슨 정답이에요. 물론 간단한 것은 정답이 있죠. 뭐 영어 뭐 번역해달라든지 뭐 영어에 대한 뭐 분석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기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정답에 가깝죠. 거의 90% 정답에 가깝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100%는 아니잖아. 뭐 100% 아니면 분명히 10%의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그냥 내가 잘못된 것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돼? 근데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AI를 활용하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AI를 잘 활용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AI가 답변해 줬으니까 이거 정답이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다. TV에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야, 그럼 GPT가 답변한 게 정답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GPT가 이야기한 게 그 질문하신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요. 질문의 내용이. 그러면 만약에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공인된 정답일 수가 있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마다 그 GPT의 답변 내용은 다 달라요. 그게 왜 똑같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TV 방송 보이다 이거 GPT한테 보니까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마치 GPT가 답변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하게 답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걸 왜 GPT가 답변해 준 것을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건 너무 수준 이하잖아. 그거는 진짜 GPT를 사용한 초보자 수준도 아니고 완전 아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GPT 답변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활용해. 웃기지 않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걸 맞다고 TV에서 떠들어대는 거 보면은 좀 한심해 보이죠. 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GPT가 답변한 내용이 정답인지 그걸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런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고력이 커져요. 내 사고력이 증가한다고. 왜? 계속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딱딱딱 보이잖아. 보이면 그것을 내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사고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도 엄청나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들도 수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AI를 아까처럼 좀 엉터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AI 그 사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사고력이 떨어지지. 근데 AI를 되게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사고력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지금은 못 느끼시는데 나중에는 대화를 못 해요. 서로의 그 사고력이 다르니까 사고력이 AI를 잘 활용하시는 진짜 오리지널로 사고력을 자기 증진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고력이 올라가죠. 근데 AI를 엉터리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고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아요. 누구는 긍정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고 더 사고력이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AI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이 나중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사고력의 갭이 쫙 차이가 난다. 예전에는 이렇게 됐잖아.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TV만 있었잖아. AI가 나오기 전에 다들 TV만 봤어. TV만 보니까 맨날 TV 뉴스만 보면서 거기서 떠들어대면 그것이 마치 정답이냐 떠들어대잖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TV 시청률이 엄청 떨어진 거 아시죠? 지금 예능 시청률이 몇 프로죠? 1%인가요? 그나마 예전에 뭐 3%였다가 지금은 거의 1%,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대부분 유튜브 방송으로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뉴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TV를 잘 안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TV 보시는 분은 간혹 가다가 뭐 일주일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만 좀 꽂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안 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 예전에는 AI가 없다 보니까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면은 그게 마치 맞다고 생각했다? 왜? 검증할 데가 없잖아. 내가 그것을 교차 검증해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AI가 있잖아. AI로 교차 검증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TV로만 정보를 얻었어. 근데 오히려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AI로 해가지고 교차 검증하니까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알았어. TV가 거짓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TV만 볼 때는 다들 생각하는 수준이 TV 수준이었어요. 왜? AI가 없었으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은 AI가 나왔잖아. 근데 AI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TV는 똑같은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정답인 양 다 받아들인다? 그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TV로 보면 그게 공통 여론이 되고 공통 분모가 되잖아. 그래서 서로 그거 갖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 여론이 TV로 형성되고. 근데 잘 봐봐. AI는 어떻게 되냐면은 GPT AI가 있어? 그 GPT AI가 주는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질문해도 답변이 다 달라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GPT AI를 사용하니까 나한테 답변을 이렇게 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이렇게 주겠지 생각하자. 아니야. TV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을 받잖아. GPT AI는 똑같은 질문에도 사용자의
의도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GPT의 그 여러분들 GPT가요 이게 쓰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GPT 서버가 있고 GPT 서버에 GPT 코어가 있어요. GPT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있고요. 그 아래가 뭐가 있냐면 사용자들 있잖아. 그 사용자 쓰는 여기 GPT가 또 있을 거 아니야. GPT 인스턴스가 있잖아. 여기는요. GPT 코어가 아니라 GPT 인스턴스예요. 그럼 여기서 단말단에서 사용자가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갔다 올 때도 있고요. 여기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만 처리한다고. 여기 수시로 갔다 오면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 여기가 모체라고 하거든요. 모체로 안 가요. 모체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처리해요. 그 여기서 처리한다고. 여기서 GPT 코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에 인스턴스에서 갖고 온 정보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하고 이 인스턴스 GPT하고 같지가 않다고요. 인스턴스마다 이 답이 다르다고요. 근데 TV 같은 경우는 하나의 TV에서 전파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AI는 그렇지 않다니까. AI는 똑같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정보를 주는 건데 마치 AI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TV에서 준 정보처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정보를 줄 거야. 똑같은 답변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 이 답변 자체가 다 다르다고요. GPT 코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인스턴스 GPT예요.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GPT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오긴 하는데 그게 한 번만 갖고 오지 계속 갖고 오는 건 아니라고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당연히 인스턴트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지. 인스턴트 1이 있고 인스턴트 2가 있고 인스턴트 3가 있고 사용자마다 다 다른 거지. 이게 어떻게 정보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 DB를 끌어와서 이렇게 아니라고. 그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한 벡터 값들인 거지. 그 정보를 그대로 착각을 하시는 게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인베디드 값이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백과사전이 여기 GPT에 있으니까 그 백과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똑같이 온다고. 아니라니까. 백과사전에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정보의 그 의미를 참고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인베디드 값들의 그 경로 값도 다 다르다고요. 사용자마다. 그게 백과사전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IT를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 RDB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 스토리지 저장 장치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됐으니까 그거 똑같이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갖고 오니까는 내가 GPT한테 물어본 그 답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렇게 누가 와. GPT는 그 경로의 확률 값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게 TV로 보는 거고 TV에서 그 바보 상자를 보면서 바보 같은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GPT를 통해서 받는 정보는요 다르다고요. 인스턴스 GPT라고 했지. 인스턴스 GPT.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정보는 백과사전 정보가 아니에요. 백과사전 정보가 아니라 인베디드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단어의 경로를 찾아가 갖고서 답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GPT는 한계가 있어요. AI는 지금 진화가 안 돼요. 그냥 이것만 줄일 수 있어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AI 답변이라든지 이런 버그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줄이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가 더 좋아져야 되냐면 사람마다 사고력은 다 달라요.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운동에 대한 능력도 다르고 운동 능력도 다르고 공부하는 능력도 다르고 사고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또 목소리도 다르고 여러 뭐 시력도 다 다르잖아. 뭐 귀로 듣는 청각도 다르고 이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 유전자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의 사고력을 내가 진화시킬 수 있는 거. GPT가 답변한 내용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중요한 거야. GPT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GPT의 답변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그 할루시네이션 다 끼어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정답이야? 정답이기는.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정답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걸 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런 답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GPT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야, 있는 거 누가 몰라? 그게 AI 버그인데. 그렇기 때문에 GPT를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럼 GPT 사용 안 할 거야?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 윈도우 쓸 때도 처음에 3.0 나왔을 때도 버그가 있어가지고 막 파란 불 나오고 그러잖아. 지금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파란 화면 나오면서 뭐 운영체제가 다운되기도 했잖아. 컴퓨터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잘 안 나오지. 지금 초기 단계잖아. 초기 단계니까 당연히 할루시네이션 있고 AI 버그가 있지.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쟨 바보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나중에 버전업 때문에 다 개선되겠지. 근데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AI 지금 트랜스포머가 확률에 의한 언어적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AI가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던 뭐 AI가 뭐 어쨌든 저쨌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AI는 진화가 안 된다고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된 줄 아세요? 안 돼. 나중에 돼요. 나중에. 뭐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 뭐 AGI가 된다. 뭐 ASI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고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 헛소리라 떠들어댑니다.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헛소리 그만하시고 GPT는 진화가 안 돼요. 지금 트랜스포머의 알고리즘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는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은 그냥 GPT는 그냥 저것만 개선할 수 있어요.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개선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버전업 하니까. 근데 이제 GPT는 어차피 진화가 안 되니까 진화가 되려면 누가 진화가 돼? 내가 진화가 되면 되지.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받아들이면 계속 사람은 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다만 한 가지 알려줄게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린다면 사람한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언어적 사고를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언어적 사고를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언어라는 것은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값이 딱딱딱 지정돼.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천재다. 그러면 너는 천재라는 단어가 딱 지정돼 버려. 그러면 이건 선입견이 돼 버려. 그 선입견이 되면 이게 의도가 된다고. 사람한테 위험한 게 뭐냐면 언어는 좌표값이라고. 이건 유연성이 없어. 유연성이 언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의도. 근데 의도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아니에요. 위험해요. 의도가 있으면은 내가 선입견을 갖고서 내 관점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몸에는 세포가 있잖아. 뉴런 세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는 수천 수백만 개, 수조 개의 그 피질도 있고 피질 안에는 그 세포가 있잖아요. 뉴런 세포가 있잖아요. 그것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감각이란 게 뭐 오감각, 뭐 미각, 촉각, 시각 이런 거 말고 그건 기본인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감각이야. 신경세포라고 해서 다 감각이에요.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세포는 환경이라든지 주위의 온도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그 바이어스 값이 바뀌어요. 그 세밀한 그 값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 세포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언어가 된 상태가 아니야. 그냥 감각이야. 지금 상태에 대한 내가 느낌이란 말이야. 그 느낌은 언어화되지 않았다고. 언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감각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딱 지정되잖아. 나는 천재야. 천재라는 단어 딱 지정돼 버리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천재로만 이어져야 돼. 이 단어들은. 그렇게 되면은 편견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감각은 언어화 안 됐으니까는 내가 유연하게 내가 변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고를 할 때 언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로 생각하지 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의도로 없어요. 의도. 여러분 여러분들 뇌가 있을 거냐. 머리가 이렇게 있지.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여기 피질이 있을 거냐.
피질에 여러분들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어가 뭐냐면 선입견이란 말이야. 선입견에는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는 자기의 정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의도예요. 근데 의도를 없애요. 의도를 어떻게 없애나요? 의도를 없애는 방법은 그 여러분들 몸에 있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언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잡음이 발생해요. 잡음이 발생해요.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걸 선입견을 막아버려요. 의도를 없애요. 의도를 없애고 어떻게 없애요? 감각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감각 있잖아. 여러분들이 듣는 청각의 감각 있잖아. 눈으로 보는 감각 있잖아.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화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감각으로 느끼라고.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라고. 여러분들의 세포로 느끼시라고. 그게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왜 저런 이야기 하지? 그게 돼요. 그게 된다고. 그게 돼요. 여러분들 언어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언어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신 그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특히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한자어가 있잖아요. 한자어는 감정을 못 표현해요. 그래서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한자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언어화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이론이 좀 너무 강하죠. 픽스가 돼버리죠. 감각으로 생각하세요. 감각으로 생각하라고. 감각. 그 나중에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는 좀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의도를 없애요. 의도 없으면은 그냥 그게 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의도를 없애잖아요. 머리로 언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없애게 되면 모든 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의도가 있으면 내 의도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의도를 없애버리잖아. 생각을 없애버리잖아. 그러면은 내 감각으로만 받아들인다?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순수하게 쫙쫙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린애 아이들 있잖아.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나이가 먹으면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인 게 어렵다고 하잖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덜 배웠잖아. 어른들보다 언어화가 적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감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으로 받아들인다고 정보를.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언어화가 돼버리잖아. 모든 생각이 언어화 돼버리잖아. 그러면 언어화 됐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야. 의도가 있다는 건 선입견이 있다는 거야. 선입견이 있으면 안 받아들인 거야.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의도를 없애라고요. 의도.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의도를 어떻게 없애나요? 감각으로 생각하라고요. 감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머리로 생각하지 언어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는데 처음에 안 되죠. 저도 그거를 하는데 약간 일련의 과정이 거쳤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있다? 어떤 상태냐면 이제 내가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없어진다. 몸이 힘들면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몸에 집중하게 된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돼. 그러면 특히 이제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한다든지 뭐 골프를 해.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의도를 갖고서 해요? 처음에는 의도 갖고서 막 이야기하고 막 뭐 하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머리로 생각 못해요. 몸으로만 움직여요. 몸으로. 그게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개운하다는 느낌 있지 않나요? 나 운동하면 뭔가 잡념도 사라진다 이런 느낌 있지 않나요? 그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게 몸의 감각이잖아. 내 근육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감각으로 생각하고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잖아. 그걸로 받아들이라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의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던 적게 먹었던 상관없어. 그럼 뭐든지 정보를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순식간에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한테는 의도가 있고 언어적 사고를 하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잡음이에요. 이 의도란 게 잡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솔직히 이거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 중요한 거 알려드렸을까? 의도를 없애고 감각으로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고요. 이 감각으로 다 생각해요. 몸에 있는 감각이 다 생각을 합니다. 아, 뭐 내가 공부해봤는데 뭐 감각기관은 뭐 이거고 저거고 기억기관은 뭐 머리에 해마고 뭐 그렇게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공부한 거고요. 그 공부한 게 맞냐고요. 지금 뇌과학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 그 정도 한 것뿐인 거지.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신 분들은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모든 지식이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뇌에 대해서 안다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논문에서 쓴 거 갖고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떠들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세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제가 알려줄게요. 메타인지라고 있어요. 메타인지. 여러분들의 그 몸의 그 감각 있잖아. 의도를 없애고 시각에 집중해 보시고 청각에 집중해 보시고 이 몸에 있는 이 세포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처음에 안 되시는데 그 언제 되시냐면은 자연으로 가보세요.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시면은 그때는 생각이 없으잖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에 가면 자연이 있잖아. 그 자연에 가보면 내 몸에 있는 감각이 느끼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그냥 순수하게 느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멍 때려보세요. 멍 때리면 여러분들 그 멍 때린다고 하잖아. 멍 때리면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 잡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를 그러면 멍 때리고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멍 때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어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언어로. 세포로 생각하라고. 세포로. 세포로 생각하라고. 세포로. 감각으로 생각하라고. 머리에는 피질이 있잖아. 머리 두뇌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질이 있고 피질 기둥이 있고 피질이 연합체가 있잖아. 피질 연합체 있으면 여기에 정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몸이 있으면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포들이 나중에 여기 피질 뇌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세포들이 다 일로 온다고. 이 머리 피질로 온다고. 그러면 그 피질 그대로 느끼려니까. 그 피질의 세포 그대로 느끼시라고.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언어로 생각하지 말라고. 언어는 픽스라고. 언어는 선입견이라고. 언어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감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거를 언어화 시켜요. 감각으로 느끼다가 그걸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왁 그냥 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방언한다고 하잖아. 방언.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디 이제 가가지고 막 방언한다고 하잖아. 그 방언 자체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잖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를 세포에다 녹인 다음에 그냥 이야기해버려. 감각으로. 선입견 하지 말라고. 의도를 갖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력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정보를 그냥 쫙쫙쫙 빨아들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장난 아닌 걸 느낍니다. 감각 왜냐면 그게 있다. 마지막 더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이야기한다면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게 있다. 사고력이란 게 1차원 사고력이 있고 2차원 사고력이 있고 3차원 사고력이 있어.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4차원 사고력이 있고 5차원 사고력이 있다. 이게 4차원하고 5차원 사고력은 뭐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여튼간 감각으로 하세요. 머리에 쏘고 의도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도로 갖지 마세요.
머리를 비워버리고 그냥 감각으로만 이야기하세요. 꼭 감각으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각으로만 생각하세요.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예,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감각으로만 생각하세요.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요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다? 이제 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GPT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진화 안 된다고요. 예, 기술적 버그,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화 안 된다고요. AI 에이전트 그거 진화 안 된다고요. 그냥 저거 그 돈 벌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하는 거고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GPT를 통해서 나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요. 근데 GPT의 답변이 나오잖아. 감각으로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하세요. 교차 검증하시고 나서 진실된 정보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GPT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고력이 확 올라간다. 근데 GPT를 활용할 줄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사고력이.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겠어? 이분들이 GPT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뭐 하겠어? TV 보겠지 뭐. 그러니까 TV 보면 뭐 하겠어? TV는 어차피 자고 먹고 웃고 떠들고 그냥 감정밖에 더 있나요?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높여줘요? 그냥 그냥 TV만 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AI를 활용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전 사람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뭐. 근데 지금은 AI 시대잖아. AI 시대면 당연히 사고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도구가 있는데, AI가 있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1천, 2천, 3천, 4천, 5천 그 사고력 어떻게 하는지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